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 LA 한인타운 역사상 가장 의미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사안이 있었죠. 바로 주민의회 분리에 대한 투표건인데요. 한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 단합을 보여주고 이 투표를 통해서 한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한 좋은 기록입니다. 대다수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기 위한 작업에 맞서서 한인사회는 서명운동을 또 벌인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라는 게 또 뭐고, 주민의회 분리라는 건 또 뭐고, 서명운동은 또 왜 하는 것인지, 또 이게 우리 한인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목조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홍재식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명운동을 우리가 지금 한인사회가 했잖아요. 네. 지금 한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9월 한 달 동안 LA 한인회가 모은 서명 규모 건수는 모두 13,415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서명 가판대를 통한 접수가 합산된 것인데 월등하게 오프라인, 이 종이 서명이 많았습니다. 종이로 서명하신 분은 12,736명이었습니다. 이 간혹 관련 취재를 나가보면 한인들이 많이 몰려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뭐 무슨 서명이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 방글라데시 투표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경우와 또 진행 상황 설명을 들으면은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해주시더군요.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일부는 그때 마켓 앞에 가는데 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뭐였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걸 얘기하는 모양이다라고까지는 아시는데 네. 그 서명 운동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조금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럼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각 그 주민의회 법규 안에 들어가는 규정, 그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네. 현재 거론되는 이 개정안에는 해당 주민의회 범위 내에서 직접 살거나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또는 땅을 갖고 있는 랜드홀드 등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만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라는 자격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땅만 갖고 있어야 돼? 건물 갖고 있으면 안 돼? 뭐 건물도 상관없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반대해서 한인사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서명운동을 한 것인데, 이 기존처럼 하거나 네. 아니면 각 주민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LA 한인회 우리 제프리 사무국장 인터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지금 개정안으로 지금 마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주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 일을 하는 분 또는 건물을 가졌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만 위주로 투표를 자격을 주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지난번에 저희 한인들이 많은 참여를 하셔서 이겼던 그 선거 때만 봐도 95% 가까운 분들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즉 여기에 사시거나 일하시거나 즉 건물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한인타운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비즈니스도 이용하시고 식당도 이용하시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인들한테는 95% 해당되는 분들 투표권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걸 조금 사전에 정리가 필요한 게, 네. 이 투표라는 게 우리가 다음 달 6일 있을 중간 선거, 이때도 이제 물론 뭐 LA 시의원을 뽑기 위해서 선거하고 투표하고 하잖아요. 네. 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에 참여하는 자격과는 다르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투표는 반드시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이 하는 거고. 네네네. 이건 다른 다릅니다. 거죠. 예,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한인타운으로 예를 들면 코리아타운 윌셔 주민의회 법규 안에, 즉 코리아타운이 대부분 포함되는데, 이게 또 주민의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 주민의회는 뭐 다른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정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그 우리 LA 시의회에 전달하는 어떤 주민들끼리의 어떤 네. 뭐 어떤 그 사법 기능을 있는 건 입법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시정부 산하 주민의회 위원회 산하에 또 이렇게 관련 그 단체들로 각 그 LA 지역에 약 100여 개의 주민의회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아파트 반상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의견 네. 수렴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주민의회인데 그 주민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투표를 하는데 그 주민의회 사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그 투표를 하는 자격과는 다르죠. 그건 이제 주소지에 따라 하는 다릅니다. 건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홍재식 기자 이 근처 사시나요? 네 저도 한인타운 살고 예. 있습니다. 저는 이 근처 안 살거든요. 외곽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의회 사안에 대해서 투표는 할 자격이 있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여기서 네. 일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한인타운에 있는 마켓을 들르고 하면 또 이해관계자다라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사는 사람만 시키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잠깐 우리가 여기서 장을 본다거나 아니면 한인타운의 업소들을 이용한다는 그 커뮤니티 관계자는 사실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고, 네. 그 여기에서 진짜 일을 하거나 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 또 사시거나 하는 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인 이 관련이 있는 분들만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로 하자라는 게 개정안인데. 그 표현 좋네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도 포함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그 뭐 한인타운에 식당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투표할 자격에서 빼자.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가게 된다면 지난번 우리가 봤던 그 방글라데시 분리안 투표에 보였던 한인들의 그 열정적인 참여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 한인 사회는 한인 사회가 뜻을 모아서 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지금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더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인타운에 한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그만큼 적다, 많지 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 나중에 좀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현재 한인 사회가 가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막연히 한인 사회가 큰 규모로 형성됐다는 것 뒤로 실제 한인타운 거주 한인 수와 연령층은 자칫 한인 사회의 축소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남가주에 넓게 퍼져 있는 한인 사회를 함께 어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높은 주거 비용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또는 낮아질 경우 뭐 한인들의 귀환도 사실 점쳐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군이나 또 다른 지역 직장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결국 한인타운의 한인 거주 수는 사실 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주거 비용 이런 것도 해당되겠습니다만은 학교예요, 학교. 네. 학교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 자꾸 이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하튼 우리 한인들의 이 서명이 아직도 시정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네, 사실은 어제 1시에 네이버후드 커미셔너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서명지를 전달하고 의견들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 회의가 캔슬된 것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1시에 예정돼 있는데 취소 공지가 12시 3분 한인회로 이메일로 공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시정부 산하의 각 커미셔너 의회나 회의가 이런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일반적인 시민들 또 일반적인 무슨 비즈니스 오너나 아니면 그 관계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 모입시다 해서 모이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각자 또 다 자기 일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일 우선적으로 하고 시간 남으면 나가볼까 모여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거기서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커미셔너 그렇죠. 미팅은 이러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맞습니다. 합니다. 아무리 각자 자기 일이 있고 무슨 특별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안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하겠다고 나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뽑아주니까 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어떤 그 관심사가 생기면 바로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전달됐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수렴돼서 어떻게 최종 결정이 될지까지 거치는 과정도 많습니다. 이 주민의회 커미셔너 위원회가 해당 아젠다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완료된
완료되면 수렴된 의견들을 정리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요. 네. 그리고 데이빗 뉴 시의원의 주도 아래 이제 시의회가 결정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데이빗 뉴 시의원 이름이 다시 나오게 되네요. 드디어 나오네.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거 방글라데시 주민회의 그 분리 투표에 방글라데시 타운을 뭐 한인타운 인근에 만드니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뭐 한인들 한 2만 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그 투표에 즈음해서 바로 이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 등 이 주민의회 개정안을 들고 나와서 오히려 한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우리 한인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잖아요. 데이빗 뉴 의원. 네, 그렇습니다. 참 묘한 시기였는데요. 당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정보들이 좀 잘못 알려진 것 같다. 라고 뭐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좀 잘못됐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 의원은 주민의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련 규정 강화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홈레스 쉘터 문제가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 편이 아닌 이 시의장들 편을 들었기 때문에 문매를 맡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시의회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데이빗 뉴.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갑자기 또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뭐 대비해야 된다 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예. 2020년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데뷔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이 지인작 이런 상황이 막 급변하고 이런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인사회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네. 노숙자 쉘터가 한인타운 벌몬과 칠가 코너에 들어오려고 시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을 때 본인이 제일 먼저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한테. 네. 그리고 지금 2020년 재선 운동 중인데 네. 사실 4지구 떨어질 거예요, 이때. 네, 4지구시 의원 아닙니까? 네. 뭐 한인 인구가 좀 적긴 한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윌셔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다 이제 뭐 센터를 짓자 뭐 다시 건물을 좀 크게 진짜 돈을 투자해서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데이빗 뉴 시의원도 같이 동참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여하튼 2020년 데이빗 뉴는 재선하기 힘듭니다. 네, 여하튼 한인 사회로서는 기분이 좀 나쁜 편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재선이 힘든데 여하튼 뭐 그때 되면 또 달려오겠죠. 주민의회 사실 이 투표 참여와 함께 정치력 신장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네. 일반 주민이 개인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개념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의회나 아니면 각 봉사단체에 참여를 권할 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네. 근데 주민의회에 가보면 열심히 일하는 타인종, 백인이나 흑인이나 라티노, 또 한인들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네. 근데 한인들은 이제 좀 각성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다시 참여가 좀 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제가 좀 이상했던 것은 취재를 가보고 의아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전에 다른 한인단체 활동을 하면서 무리를 일으킨 인사들이 거의 코리아타운 윌셔 주민의회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취재진들도 굉장히 왜 와 있지?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알아서 좀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언론들 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좀 젊고 좀 진취적인 차세대에게 물려주고 그들이 좀 잘하도록 뒤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알아서 안 빠지면 홍재식 기자가 언젠간 이름 말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생각하면 한국의 그 아파트 반상회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파트 반상회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오신 지 그리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아파트 반상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요. 어떤 법적인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 결정되는 소소한 것들이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활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반상회 사실 한국에서 반상회 모임 열심히 나가거든요. 발언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기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언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언어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 보통 회의 갈 때 보시면은 네. 통역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다 이어폰 끼고 통역으로 다 듣죠. 동시 통역사가 계속 그 통역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일단 코리아타운 윌셔 주민회의는 한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어 소통에는 조금 더 네. 수월해지실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민의회 그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투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 요건을
너무 강력하게 줄이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금처럼 가자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 서명지를 시의회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안 모인다 그래가지고 못 전달한 겁니다. 네네. 언제 전달될 수 있답니까? 네, 현재 그 LA 한인회 측에 따르면 현재 잡힌 그 공지되어 있는 다음 미팅은 오늘 29일 저녁입니다. 네. 다운타운 지역에서 하는데 시청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전달될지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네. 전달을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 LA 한인회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한 7번 정도 이 회의에 나가서 네. 계속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서명이 다 모아졌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거고, 코리아타운 윌셔 주민의회는 별도의 또 그 레터 공식 서한을 만들어서 또 좀 네.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뭐 그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전달하는 이것도 약간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모임이 아니라 정식 뭐 찾아가서 전달하죠. 뭐 커미셔너 위원장한테. 네. 니네들 지난번에 모인다더니 왜 안 모였어? 그래서 우리가 못 전달했잖아. 자, 받아! 하고 사무실 가서 주는 것도 한번 방법이니까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